자, 이번 시간은 주택법상 그 용어 정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네.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리고 리모델링 등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거 별도로 하나의 장을 마련했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자, 먼저 도시형 생활주택부터 같이 봅니다. 자, 첫 번째 300세대 미만 밑줄 것이십시오. 300세대 미만 밑줄 것이고 동그라미 1번.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 줄 것이십시오.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 밑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 그리고 그 뒤에 도시지역의 건설 밑줄 것입니다. 도시지역의 건설 밑줄 긋고 동그라미 3번. 그렇게 해서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위해서는 방금 밑줄 그어드린 거 세 가지 요건, 그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300세대 미만일 것,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할 것, 도시지역에 건설할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원룸형 주택, 단층 LG주택, 그리고 단층 다세대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 가지가 있죠. 원룸형 주택, 단층 LG주택, 단층 다세대 주택이 있는 거예요. 자, 거기서 원룸형 주택 요건이 있죠. 5개, 4개 박사는 암기하셔야 돼요.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그리고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해야 됩니다.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욕실과 보일러실 밑줄 그으십시오.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원룸이에요. 근데 주거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밑줄 그으십시오.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2개의 공간으로 투룸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룸형 주택은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여기까지.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이것을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무엇이라고 하죠? 원룸형 주택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층 1주택과 단층 다주택이 있는데 우리 건축법상 연립주택 중에서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은 단지형 연립주택이 되는 거예요. 연립주택 중에서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은 단층 연립주택이 되죠. 그럼 단지형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주택 단지, 아파트 단지라 그러잖아, 그죠? 단지인데 그 말은 한 개의 대지에 2개의 동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단지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 공동주택이 연립주택이면 이것을 단지형 연립주택이라고 하는 거고, 그 공동주택이 다세대 주택이면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는 거죠. 예.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단층 연립주택은 자, 밑줄 것이십시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출주 것이십시오. 주택으로서의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단지를 구성하게 된 연립주택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그쳐서 5층까지 주택으로서의 층수를 5층까지 건축이 허용돼요. 그리고 단층 다세대주택도 자,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은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되는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줄 것이십시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역시 주택으로서의 층수를 몇 개층까지, 그렇죠, 5개층까지 건축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층 1주택과 단층 다세대 주택은 전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몇 개층까지, 그렇죠, 5개층까지 주택으로서의 층이 아파트처럼 건축이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도시형 생활주택이었습니다. 300세대 미만일 것,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할 것, 그리고 도시지역에만 건설할 것. 그리고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 원룸형 주택, 단층 연립, 단층 다세대 주택이 있죠. 그때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층 다세대 주택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5개층까지 주택으로서의 층수가 5개층까지 건축도 허용된다. 다음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 자,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 자료 보십시오. 주택법상 리모델링이란 주택법상 리모델링 하면 첫 번째 대수선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대수선 하는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대수선 리모델링이 있고, 뒤에 적으십시오. 그 자료에 대수선 되어 있죠. 그 뒤에다가 이 대수선 리모델링은 주택법상 사용검사,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고 15년 경과해야 돼요.
우리 건축법에서는 준공사를 뭐라고 했죠? 사용승인. 주택법에서는 준공사를 뭐라고 했죠? 사용검사라 그래. 그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주택법상 사용검사를 받고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아파트죠. 주로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은 대수선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를 대수선 리모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법상 리모델링에는 대수선 리모델링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증축 리모델링이 있어. 증축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증축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다는 거죠. 대수선 방법으로 리모델링 하는 방법이 있고요. 증축 리모델링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대수선 리모델링은 사용검사나 사용승인 받고 10년 경과고요. 증축 리모델링은 사용검사나 사용승인 받고 15년이 경과돼야 됩니다. 15년 경과 죄송해요. 네. 대수선 리모델링은 사용검사나 사용승인 받고 10년이 경과돼야 되고, 증축 리모델링은 15년 경과되면 증축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허용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분당 신도시나 일산 신도시는 벌써 준공사 받고 보통 15년이 다 넘어갔죠. 그래서 법적으로 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지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증축 리모델링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요. 네. 주거 전용 면적을 30%까지, 30% 이하까지 증축하는 방법으로 주거 전용 면적 30% 이하 범위에서 증축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주거 전용 면적이 30%까지, 최대 30%까지 증축이 가능하니까 33평, 34평은 리모델링이 끝나면은 40평대 초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용 면적은 별도로 건축물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면 별도로 증축이 또 허가되거든요. 그래서 자, 증축 리모델링은 주거 전용 면적을 증축하는 방법으로 증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세대수 증가형,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있어요. 그때 세대수 증가는 100분의 기존 세대수 100분의 15, 그러니까 100세대당 15세대 이하까지 증축하는 방법으로 세대수를 늘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세대수를 늘리는 방법은 뭐냐면은 곧 이꼴 수직 증축을 합니다. 수직으로 세대수를 늘릴 수, 수직 증축.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기존 아파트가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있죠? 기존 아파트 층수가 14층 이하야. 14층 이하. 14층 이하면은 수직으로 그 위에다가 두 개 층을 증축할 수 있어요. 두 개 층을. 그렇게 해서 세대수를 기존 세대수 100세대당 15세대까지 세대수를 늘려주는 거죠. 그리고 기존 아파트의 층수가 15층 이상이면은 위에다가 3개 층을 증축합니다. 3개 층을 증축해서 수직으로 증축해서 세대수를 늘려주는 거죠. 이게 수직 증축이 되는 거예요. 그 수직 증축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증축 리모델링은 두 가지가 있어. 주거 전용 면적 30%까지 주거 전용 면적을 증축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하는 방법이 있고, 기존 시대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시대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때 시대수를 늘리는 방법은 수직 증축입니까? 수평 증축입니까?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리모델링이에요. 그래서 주택법상 리모델링에 대해서 전부 설명드렸고요. 그때 이제 수직 증축을 하려면 요건이 있어. 수직 증축 요건. 이런 박스에 보면은 동그라미 3분의 기역과 니은되어 있죠. 자, 이 건축물의 수직 증축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요. 자, 수직 증축할 때는 기존 세대수가 15층 이상이면 3개층까지만. 그죠? 15층 이상이면 3개층. 기존 세대수의 층수가 15층 이하이면 2개층까지 증축을 허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수직을 증축하면 여기에 압력이 가중되죠. 하중이 가중되잖아요. 그래서 이 건축물의 구조가 튼튼해야 되죠. 그래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건축물의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보유하고 있는 구조도를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 안전 점검 결과 위에 수직으로 증축해도 구조 안전상 문제가 없을 경우만 수직 증축을 허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증축이 됩니다. 자, 대수선하고 그리고 리모델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쭉 드린 거고요.